코로나19 장기화 여파가 부른 경기 침체로 국내의 많은 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굳건히 자리를 지키고 있는 기업이 있습니다. 자신만의 경영 철학으로 동종업계 최고 매출을 기록하며 매출 1조의 유니콘 기업에 도전하려는 이 사람. 세계 외식업계의 선두주자를 꿈꾸는 박현종 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코로나19를 계기로 배달 문화가 급성장했습니다. 그중에서도 치킨의 매출이 지난해보다 12.7%나 급증했는데요. 치킨이 배달 문화의 1위 자리를 확고하게 지키고 있다, 이런 뜻이 되겠죠. 네, 그래서 오늘은요, 국내 굴지의 치킨 기업을 이끌고 계신 분을 모셨습니다. BHC 그룹 박현종 회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회장님이 창업주는 아닙니다. 아니시죠? 예. 전문 경영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그룹을 이끌기 전에 어떤 일을 하셨어요? 저는 삼성전자에서 한 25년간 근무를 했었고요. 예. 그리고 2년 동안은 삼성 에버랜드에서 마케팅 팀장으로서 외식 사업이나 콘텐츠 사업을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삼성전자에서 25년간 근무한 경력과 치킨 사업과 산업을 맡는 거는 조금 관련성은 좀 없어 보이는데. 네. 대부분 그렇게 얘기를 하죠.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결국에는 경영 포인트에서 봐야 되는 건데요. 네, 예. 경영에서 보게 되면 실제로 이 사업을 하는 재화가 어떤 거냐에 대해서는 관계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모든 프로세스나 그 경영을 제대로 정상화해서 사업을 키우기 위한 인자들이 무엇인가는 어떤 재화냐에 따라서 바뀌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제 미국계 사모펀드 회사에서 인수하면서 우리 이제 박현종 회장님을 전문 경영으로 영입을 한 건데, 원래 이 기업 인수에 처음부터 뜻이 있었던 거예요? 아니면 어떤 다른 이유가 있어서 인수를 한 건가요? 처음에는 이제 인수 계획은 전혀 없었고요. 전문 경영인으로 이제 CVCI라는 사모펀드에서 제가 채용이 되었었습니다. 그게 2013년도였는데요. 네. 그런데 2018년도 정도 되었을 때 좀 사회적으로 많은 시장에서 많은 변화가 일어났었습니다. 그때 이제 BHC 소유주였던 이제 CVCI라는 사모펀드가 이 회사를 매각하게 되었었고요. 그때 뭐 여러 가지 매각 과정에서 좀 어려운 점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와중에 결국엔 제가 좀 애착을 가지고 이 브랜드를 키워왔었고 또 같이 일했던 구성원들에 대한 또 책임감도 있었고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이 회사를 인수해야겠다 하는 이런 마음의 결정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이제 필요한 자금들은 삼성에서 27년 동안 이제 근무하면서 모았던 모든 재산과 돈과 뭐 아파트를 싹 다 팔았습니다. 올인을 했군요. 다 팔고 유일하게 남았던 제 재산은 전세 자금. 하나만 남고 그거마저 날리면 가족들은 길거리로. 그렇죠. 길거리 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걸 다 회사 주식에 투자를 했던 것이었죠. 몇몇 투자자들 컨소시엄을 만들어서 또 이제 펀딩을 받으신 거고. 그래서 거기서 받아서 이렇게 인수 자금을 만들었습니다. 전 재산을 치킨 사업에 올인을 하셨다는 것은 이 치킨 사업에 대한 어떤 운명적인 어떤 무슨 뭐 애정이 있으셨던 걸까요? 뭐 어떤 배경이었을까요? 그동안 제가 이제 그 대기업에서 한 27년 동안 근무하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익혔는데 제가 사실상 제가 CEO가 한번 되어보는 게 꿈이었다고 그러면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회가 생겼으니까 제가 이 그동안 한 27년 동안 배웠던 그런 여러 가지 경험들을 잘 하면 좋은 기업을 만들 수 있겠다 하는 이런 좀 생각을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회가 갑작스럽게 저한테 찾아온 것이었고 그래서 한번 전력을 다해서 한번 해보고 싶다 하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릴 적 꿈이 CEO 한번 해보는 거였군요. 사실 어릴 적에는 사실 꿈이라는 게 없었고요. 열심히 그냥 그 학교 생활을 하고 취직을 해서 열심히 일을 하다가 이제 저는 좀 운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대기업은 보통 어떤 특정한 사람들이 많은 기능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특정 기능만을 수행하게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연구소에서 출발을 해서 구매도 하고 인사도 하고 영업도 하고 마케팅도 하고 생산 관리도 하고 많은 직종을 이제 근무하게 되었었는데 저는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제 경험이나 지식들이 실질적으로 이 회사를 크게 키울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단순하게 그런 대기업에서의 일했던 경험이
이 정도까지 회사를 키우는데 물론 이제 도움은 되겠지만 그 외에 더 다른 요인 요소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이제 좀 운이 좋았던 면도 있죠. 뭐 있고 두 번째로는 사실상은 이제 대기업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선진 이 경영 기법 같은 것들이 아직 중소기업까지 전해지지를 못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이제 오너 중심의 이게 경영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성장이나 개발에 대한 이러한 이 한계가 분명히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좀 실패도 하는 확률도 많고요. 그래서 이제 대기업에서는 그러한 것들 많이 경험을 하면서 그걸 최소화할 수 있고 성과를 최대화할 수 있는 그런 것들 많이 시스템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런 것들을 이제 사실상 적용하게 되면 네. 실제적으로 좀 상대적으로 용이하게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기업을 운영하시면서 어떤 철학으로 우리 직원들에게도 또 대하고 계시는지도 또 궁금하네요. 저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효율 경영이고요. 예. 그다음에 투명하게 경영을 해야 된다는 거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전문가가 경영해야 된다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정말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하게 됩니다. 사실상 부가가치를 낼 수 없는 일에 굉장히 많은 시간, 특히 회의라든지 자료 만들고 보고하는데 엄청난 시간을 소비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은 저는 철저하게 배제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데이터들의 것이 있는 투명성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예. 아는 사람들만 알고 또 개인기에 의해서 일을 하는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다 공개해서 서로 그걸 공유해서 일을 하게 해서 실패 확률도 줄이고 네. 소통도 원활하게 하자는 것이고 그다음에 마지막 전문 경영인 제일 잘하는 사람이 일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1호 전문 경영인으로서 한 4년 동안 좀 나름대로 좋은 성과를 거뒀던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4년이 지나면 아무래도 이제 제가 미천이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삼성에서 한 30년 정도 일을 하셔서 좋은 성과를 내신 분을 제 후임으로 영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표이사로 임명을 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한과 책임을 다 부여를 하고 경영을 하도록 그렇게 환경을 만들어 드렸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웬만하면 우리 대표이사나 직원들이 사고를 친다든지 뭐 이래서 잘못 판단을 해서 실패를 한다든지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부분이면 저는 웬만하면 직원들의 의사결정을 저는 따르는 편입니다. 아주 큰 잘못만 없다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직원들의 역량도 자기 스스로 결정을 하다 보니까 역량도 커지게 되는 것이고 또 본인들이 결정을 했으니까 그 일에 대한 애착도 굉장히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대표이사도 똑같이 그러한 이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줬는데 예. 덕분에 또 이제 그 대표이사 취임한 이후에 회사가 또 2단계로 크게 성장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회장님은 이렇게 본인이 열심히 노력을 하셔서 크게 회사를 키웠는데 이거를 내 자식들에게 주고 싶은 마음이 없었을까? 그렇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저는 이제 저희 자녀에게 회사를 넘겨줄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자녀에게도 그 얘기를 했고 자녀도 예. 그건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예. 결국에는 정말 잘하는 사람이 기업을 경영해야 되고 네. 또 기업에서 몸담고 있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기본이 갖춰지지 않는 자녀가 회사에 들어오게 되면 아무래도 높은 직급을 잇게 되고 그럼 의사결정을 하는 그런 위치에 서게 됩니다. 예. 그러다 보게 되면 제대로 된 결정을 못하게 되고 또 오너의 자녀이다 보니까 또 기업이 경직되게 되고 이러다 보면 뭐 회사에게는 굉장히 나쁜 영향이 끼칠 수 있습니다. 예. 단 그 자녀가 정말 잘 준비가 됐고 훈련을 잘 받았고 이러면 충분히 할 수가 있겠죠. 프랜차이즈업을 하시다 보니까 이제 기업이 좀 성장을 하려면 전국 각지에 있는 가맹점들이 함께 동반 성장을 해야지만이 가능한 일이잖아요. 상생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좀 하셨을 것 같아요. 회장님의 어떤 뭐 노하우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있었을까요? 가맹점들이 정말 잘 되고 매출이 늘어나고 가맹점 수가 늘어나면 자연히 본사는 커지고 수익이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경영을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가맹점들에게 잘해줘서 가맹점들 매출이나 수익을 늘릴 수 있을까? 예. 그럼 그거에 의해서 또 새로운 가맹점들이 또 생기게 되고 하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 이제 집중을 하다 보게 되면 결국에는 그 상생을 하지 않고는 즉 가맹점들의 이익을 올려주지 않고는 예. 우리 본사가 클 수가 없다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예. 그렇게 네네네. 저희들은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항상 저희들이 이제 뭐 신메뉴를 결정한다든지 가게를 결정할 때는 항상 가맹점들의 특정 수익을 항상 딱 먼저 고정을 시킵니다. 수익을 보장해 주는 예, 딱 보장해 놓고 나머지에 대한 수익을 가지고 저희가 그 수익을 취득을 하고 또 그게 부족하다고 그러면 어떻게든지 원가 절감을 해서 가맹점 수익을 확실하게 지켜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전체적인 가맹점 수도 물론 늘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가맹점당 매출이 몇 배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수익이 엄청 늘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우리가 경영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대한 것을 저희도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치킨뿐만 아니라 다른 외식 산업으로도 영역을 굉장히 넓히고 계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네. 사실 지금 시국도 시국인지라 사실 외식 산업이 많은 그런 타격을 받은 때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한 3년 동안. 어려움이 굉장히 크셨을 것 같은데 이런 어려움은 좀 어떻게 타개를 해 나가셨는지도 궁금하네요. 매년마다 회사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먹고 살 수 있는, 성장할 수 있는 요인들이 뭐가 있나, 우리가 공략하지 못했던 것들이 어떤 거 있는 걸 지속적으로 찾게 됩니다. 예를 들면 사실상 가맹점들이 낙후된 가맹점들한테는 이제 매장들을 리뉴얼할 수 있도록 비용도 지원을 해주고 그래서 좋은 장소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 성과가 결국에는 매출 성장이 약 한 평균 한 30% 정도 성장 결과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면 일부 저희들 좀 타격을 입어도 그러나 우리가 공략하지 못했던 이러한 부분들이 사업이 있었기 때문에 또 그런 거에 의해서 추가적인 매출이 발생을 해서 또 그걸 메꿔 들어가게 되고 지속적으로 이 기존 사업뿐만 아니라 신규 사업이라든지 다른 영역에서도 계속 이제 사업을 확장을 해서 수익을 늘리기 위해서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M&A를 통해서 많은 회사들을 인수를 했었고요. 또 회사를 인수해 보게 되니까 굉장히 성장할 수 있는 이렇게 룸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느 회사든지 간에. 그게 이제 저희들이 여러 차례 M&A를 하면서 확인했고 겪었던 것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은 M&A를 통해서 회사를 굉장히 공격적으로 인수를 하면서 그러한 어려운 부분들을 계속 타개를 했었고요. 그 치킨이라고 하는 게 동네마다 치킨집이 서너 군데씩은 다 있고 조그만 동네조차도 이제 우리 회장님이 운영하시는 것처럼 큰 기업, 프랜차이즈 기업들도 여러 개가 있고 너무나 치열한 레드오션이라고 불리는 그 치킨 시장에서 어떻게 회사를 이렇게 10배 이상 급성장을 시킬 수 있었을까? 이게 잘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아직도 이게 뭔가 성장 가능성이 남아있는 영역이에요? 저는 아직까지 성장할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치킨 시장 자체가 매년마다 약 한 10% 가까이 성장을 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그래서 자체적인 성장의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상 아직도 그렇게 하면서도 우리가 공략하지 못했던 이런 시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매장을 도시 중심으로 매장을 계속 내는 것을 했다 그러면 올해는 이제 저희들이 그 치킨 브랜드 치킨이 없는 이제 읍면 도시까지도 우리가 진출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걸 올 초에 저희들 한번 시도를 해봤는데 해보니까 굉장히 매출이 높았습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공략하지 않은 그러한 장소를 찾아가서 또 공략을 하게 되고 또 이제 과거에는 우리가 하지 못했던 이렇게 특수유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군부대라든지 유원지라든지 군부대 좋죠. 병원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계속 들어가면서 우리가 이제 우리의 매장들을 들어가면서 이제 매출을 늘리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적으로 빈 공간을 찾아가면서 성장을 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업 경영을 하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사회 공헌에도 많은 노력을 좀 기울이신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구체적인 내용들이 있는지 소개 좀 부탁을 드릴게요. 우리나라도 이제 대기업이 굉장히 많은 사회 공헌을 하려고 있지 않습니다. 있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서도 또 그러한 지원을 해서 빠져나가는 소외계층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상 그런 소외계층 위주로 이제 좀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스포츠는 인기 없는 종목. 어떤 것들이 있나요? 좀 생각하시는 높이뛰기라든지 뭐 여러 가지 하여튼 저희들이 지금 지원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장애자 쪽도 좀 해보고 싶고 또 어린 아동들이 사실상 큰 돈이 필요로 하는 수술비 같은 게 필요로 하는 아동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찾아가서 지원을 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저희들 지속적으로 좀 확대해 나가고 깊이도 좀 더 깊게 좀 하려고 하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이런 이제 사회 활동들이 저변에 많이 확산이 돼야 분위기도 이렇게 조장이 되고 또 사회에 이제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사회에서도 공감하고 감사하게 생각하는 이제 분위기도 계속 확산이 되다 보면 더 많은 기업들이 그런 쪽에 동참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평범한 직장인에서 한 대기업의 총수가 되기까지 끊임없는 노력과 피나는 열정이 있었을 겁니다. 네. 자, 앞으로도 지금처럼 끊임없이 노력을 하면서 국내 외식 산업을 이끌어갈 모습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토요 포커스는 여기서 모두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